안녕하십니까. 안카의 카이쌤입니다. 자, 이 수시와 내신이 중요한 이 시기. 저희는 내신을 치고 난 다음에 아주 빠르게 시험지를 입수해서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 시험을 대비합니다. 이렇게 해야 성적을 올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상원고 1학년 일단은 분석 한번 해본 거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어떻게 출제되는지, 트렌드가 무엇인지, 이 학교의 특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귀담아 들어두시면 앞으로 잘 대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목차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거예요. 첫 번째, 시험 범위는 일단은 교과서, 부교재, 엑스트라 리딩 이렇게 세 가지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실용영어, 독해와 작문은 3개의 유닛, 그리고 올림포스는 6가부터 10가까지 총 14지문,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학교에서 제시해준 엑스트라 리딩, 요게 이제 2지문. 요 정도는 어때요? 요 정도는 그렇게 뭐 많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뭐 그렇게 또 적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뭐 적절하게 출제 범위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험의 난이도는 객관식은 평이했어요. 실제는 뭐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이번 시험은 쉽다라고 얘기할 만큼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용의 숙지만 다 되어 있다면 적어도 뭐 한 20문제 중에서 한 2-3개 정도는 빼고는 다 맞힐 수 있을 만큼 평이했습니다. 자, 소수령은 중상 정도. 뭐 항상 서술형은 뭐 쉽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항상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상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번에 뭐 어퍼스토피 S 같은 거 들어가는 것도 있고 수일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좀 잡기 어렵다 보니까 좀 부분적으로도 좀 까내려 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고, 그죠? 자, 그래서 출제 비율 좀 설명을 드리면 외부 지문 2문항 2개 중에 2개 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가 7문항, 그 다음에 올림포스가 11문항. 근데 여기서 지금 뭐가 누락이 됐냐면은, 여기 지금 교과서에 서술형 2문제가 더 추가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올림포스에도 서술형이 3문제가 더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객관식만 좀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서술형은 총 5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객관식은 20문항. 그래서 총 25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합치면은 뭐 9문항, 11문항, 그 다음에 22개 플러스 3개 하면은 25문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됐나요? 자, 조금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교과서 7개, 객관식 2개, 객관식 7개, 서술형 2개, 올림포스 객관식 11, 서술형 3개.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것이 객관식 11, 3개, 14개가 다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올림포스가 몇 개 지문이었죠? 총 14개 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개도 빠짐없이 다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은요, 지금 상원고를 대비하시는 우리 학생들, 즉 1학년 학생들 또는 학부모님들 생각을 하셔야 되겠네요. 앞으로 상원고 준비하실 때는 이제 이런 부교재, 올림푸스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대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요걸 통해서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교과서와 올림포스의 난이도를 비교해봐도 아무래도 올림포스가 조금 더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외부 지문도 2개 중에서 2개 다 나왔으니까 요것도 100%의 어떤 출제 비율을 갖고 있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세분화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관식의 유형을 좀 보시면 여러분들 안 보이실 텐데 좀 말씀드리면은 심경, 일치, 불일치, 어법 고르기, 빈칸 채우기. 그 다음에 올림포스, 주제, 불일치, 어법 고르기, 어휘, 빈칸, 순서 배열, 그 다음에 문장 넣기. 자, 이게 어떤 걸 의미하죠? 그죠? 수능에 나오는 유형을 그대로 출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기본적인 흐름상에서 그걸 수능 유형으로 바꾸고 있고, 올림포스 자체는 원래 수능 유형의 베이스를 하다 보니까, 그죠? 자, 그래서 객관식은 수능 유형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은 제가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뭐 하니까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저희가 스캔 뜬 걸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번에 본문 변형이라고 제가 체크해 놓은 게 있어요.
본문 변형이라고 체크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학생들이 좀 많이 실수를 한 문제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지문을 그대로 암기한 학생들은 이런 문제들이 조금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꿔버리니까. 자기가 외운 만큼, 외운 것과 똑같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 보기 안에 있는 어휘를 예를 들어서 모르거나, 그 다음에 정확하게 그 뜻을 해석을 못 해버리면은 이게 답이 무엇인지, 그래서 찍어서 틀리거나 맞거나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가장 어려운 이번에 서술형 5번 요거 난이도가 좀 어려웠다는 거, 요거 좀 여러분들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지문은 뭐 그대로 2개 출제가 되었고, 역시나 마찬가지 어법, 그 다음에 어휘 수능 유형이고요. 그래서 총 20개, 5개, 75점, 25점의 구성을 갖고 있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객관식 문항을 좀,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건데, 잘 보시면은, 본문 자체의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왔던 본문을 그대로 끌어온 것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을 하실 때 정확한 본문 이해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일치불일치가 내문항으로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여러분들에서 가장 만만하게 보시는 유형이기도 하죠. 하지만, 어떻게 봤을 때 이게, 보기를 영어로 바꿀 때도 있어요. 보기를 영어로 바꾸면 아무리 일치불일치라도 많은 학생들이 좀 헷갈려 하다 보니까 요것도, 그쵸? 한글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쉬운 거지 영문으로 나오면 좀 어렵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법 세문항, 철저한 암기가 아니면, 자, 완벽하게 지문 암기가 아니면 기본 어법 실력이 있어야 마친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 요즘에 이제 학생들이 어법을 좀 가장 많이 어려워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어법 3개 중에 나머지 2개는 맞아도 하나 자대로 못 고르면 틀리는 거다 보니까 정확한 암기. 근데 정확하게 암기를 하는 것은 범위가 적을 때는 가능해요. 근데 범위가 정말 이렇게 많을 때는 그 모든 지문을 완벽하게 암기하는 것은 힘듭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기본 어휘 실력이 있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어법 포인트를 잡아주는 선생님을 만나거나, 자,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면 쭉 여러분들 뭐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뭐 많은 선생님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보면은 어법 포인트들이 중요한 것들은 이제 전문가들한테 보이긴 하거든요. 이제 학생들은 이제 뭐가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시험을 접해본 선생님들은 이게 요 포인트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찝어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정답의 보기를 원래 지문에서 변형하여 출제됐다는 거. 요게 이제 한 2문제 정도가 많은 학생들이 좀 틀린 문제인데, 자, 그대로 제시하지 않고 보기를 지문에서 원래 원문에서 바꿔서 출제됐다는 거. 그 다음에 변형된 보기에 제시된 어휘가 어려웠어요. 특히나 이번에 이제 한 문제에서 되게 여러분들 좀 어려웠을 만한 어휘가 이제 이성적인, 합리적인이라는 rational이라는 형용사하고, 그 다음에 명사 urge라는 촉구, 충동, 욕구라는 명사 urge와 그 다음에 resist라는 동사. 자, 요거의 단어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그 답을 맞히느냐 틀리느냐로 갈림길로 갈렸던 문제가 한 문제가 있거든요. 자, 그게 이제 가장 좀 어려워했던 문제였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정답과 오답의 플러스 마이너스 논리력을 제시한다. 이거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건 저가 만들어낸 용어이기 때문에. 자,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자, 보세요. 그래서 지금 check this out이라는 포인트는 객관식에서 가장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어야 되는 포인트를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원래 원문은 아니에요. 근데 원문에서 나왔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다른 데서 가지고 와서 여기를 밑줄을 그은 다음에 이 밑줄의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고르는 문제. 요거는 솔직히 객관식 총 19문제와는 조금은 다른 유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나타내는 바는 역시나 정확한 이 지문의 이해가 되어 있는지, 여기서 이 visualization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지, 이걸 통해서 어떠한 포인트를 학생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지, 이거를 알아야만 답을 고를 수 있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제 가장 어려웠던 문제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근데 여기에 답이 보기 원래 원문과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특정한 단어들이 나머지 3개는 다 제꼈는데 요거 4번과 5번을 가장 많이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들에 대한 어휘가 조금 높아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제대로 된 정답 선택을 하지 못했다는 거. 요게 이제 객관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보세요. 여러분 안 보이시면 그냥 설명을 들으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sleepy people이라고 해서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마이너스 논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은 뭔가 좋지 않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잘 보세요. 자, less preference ready-made meals. 조금 덜 선호하는 어떤 거를 보인다라는 의미로서 바꿔서 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강한 음식을 찾는다? 요것도 좋은 거잖아요. 이거 반대 논리가 되는 거지. 럭셔리한 라이프를 산다? 이것도 좋은 거니까 반대 논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rational이라는 것은 합리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을 쉽게 만든다? 이것도 좋은 거니까 마이너스 논리가 되는 거지. 여기는 안 좋은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여기 이제 중에 안 좋은 건 요거 5번밖에 없는 거거든. 이게 이제 수능의 오답 포인트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의 선생님들도 이 수능의 오답 포인트를 알고 이렇게 출제를 한 거예요. 그걸 알면은 이 지문을 이해를 못해도 그 다음에 해석으로서 그냥 풀 수 있는. 오케이? 자,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관식 같은 경우는 1번부터 4번, 5번까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뭐 요거 낱낱이 설명을 드리면 너무 기니까. 자, 특징인관 3개만 볼게요. 자, 요거 이제, 내용을 통해서 이 전신마취제가 어느 부위인지 쓰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았으나, 많은 학생들이 이제 부분 맞히니까 이제 부분, 신체 일부분, 이렇게 쓰는 학생들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척수 이렇게 쓰는 거. 그죠?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가장 전형적인 서술형이에요. 그래서 요거의 주제를 그 다음에 하나의 문장으로 이 단어를 가지고 쓰게 만드는 거. 여기서 이제 염두하실 것이 어법이 틀리거나 수일치가 틀리거나 아니면 어포스트로피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부분 점수가 까내려 가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번 시험에서 가장 킬러 문제. 자, 여기는 본문이고 여기는 본문이 아니에요. 요걸 가지고 여기를 비유해서 요렇게 문제점을 제시했을 때 요걸 가지고 요렇게 문제점을 해결하는 거. 요거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아예 문법이나 어법, 어휘까지 다 완벽하게 서술형이 되어야만 점수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이 문제가 이번 시험에서는 가장 킬러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되나요? 자, 그래서 이제 총평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이제 객관식이나 이런 것들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좀 쉽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부분 점수가 깎이거나 아니면 실수로 한 문제를 틀렸을 때는 치명적인 등급 하락을 초래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정확한 지문의 이해와 숙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숙지만 한다면 적어도 80점에서 85점까지는 무조건 다 맞을 수 있어요. 이 정도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 어법 포인트에 대한 학습 필요하다. 어법은 항상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능에 나오는 어법을 가지고 이제 선생님들도 문제화 시키다 보니까 수능 어법을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내신에 대한 어법도 공부가 될 것이다. 라는 하나의 연관성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변형된 지문이나 보기 대비를 위해 역시나 어휘력. 어휘는 가장 기본이에요.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휘는 수능이나 내신이나 가장 기본입니다. 따라서 어휘를 많이 알면 아까처럼 객관식, 그 문제 같은 경우도 역시나 rational이라든지 urge라는 단어를 알았다면 조금 더 답에 가까워졌겠죠. 그 다음에 서술형을 위한 작문 능력은 필수다. 역시나 시제, 수일치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항상 꼭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부천 입시교육의 중심 앙카에듀 상원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총평과 내신 분석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앙카에듀의 카이쌤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